탁구 요거 한두 개 치는 거는 내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 어떻게 보면은. 설령 여기서 정말 너에게 탁구 기술이 늘어서 우리 학교에서 뭐 제일 잘 치게 된다 한들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없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없고 내가 실수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능력 없으면 절대 도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책에 적힌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역량을 익히는 아이들. 혁신학교의 이런 수업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전국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중고교생 각각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혁신학교에서 47.7%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이면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26.4%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장곡중학교. 오늘은 뭐예요? 오늘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지.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우선 활동지를 받고 난 다음에 1학년 국어 수업. 아이들은 지난 시간에 시인이 되어 직접 시를 썼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친구들의 시를 보고 배울 점 찾는 거야. 아이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씩 고른 다음 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를 종합하는 내용 같은 게 달랐어. 그 사이 선생님은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는 없는지 교실을 두루두루 살핍니다. 야, 누가 너 쓴 시를 보고 다 별로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자, 이게 뭐가 잘했어 이거는? 그냥 잘했어. 아니야, 그냥 말고. 말이 돼서. 아, 이게 말이 돼.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꾸면서 중심에 둔 또 하나의 교육 철학. 그것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준아. 현준이는 어떤 시가 마음에 들어? 언젠가는이라는 시가 마음에 든대. 그 이유는? 거친 아스팔트 위에서도 꽃을 피우는 저 서양 맨델레처럼 인해서 인생이 힘들다는 걸 좀 공감했어. 유준이는 어떤 시가 마음에 들어? 저는 붉은 장미가 나와요. 붉은 장미. 아둥바둥 항상 매달려 있다고 표현한 게 나와요. 아둥바둥이라는 말에 유준이가 확 왔구나. 그렇구나. 아이의 작은 참여도 응원해주고 수업이 어려운 아이는 기다려주며 그렇게 모든 아이들과 함께 가자는 것. 이제 선생님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수업에 어디쯤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윤이는 어떤 시를 골랐어? 교탁 앞에 서서 가르치기만 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렇지. 이 꼬마 시인이 그리고 이 시 속의 화자가 학선이에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 시를 통해서.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모르겠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학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을 느리게는 하지만 그렇게 느리게 성장해서 핀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학선아. 그치? 이거 너 부끄러움을 타네, 우리 학선이가. 교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답을 막 얘기하게 되고 계속 주입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자기들이 어쨌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잘 배운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 같은 데 보면 다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칠판에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집중을 하지 않거나 약간 좀 조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그 수업을 보면 그냥 다 빠지지 않고 다 잘 참여하고 조는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쉽고
내가 아는 걸 친구한테 가르쳐주면서 조금 더 내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은 생각을 많이 하진 않고 조금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바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 않은 답들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의논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게 더 폭넓게 공부하고 사고할 수 있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수업의 혁신,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 수업은 내가 해결한다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했죠. 선생님들은 교실의 담장을 낮추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제 학생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은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실은 되게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하자. 모든 교실을 다 같이, 모든 교사가 다 같이 하자. 그래야 같이 어려움도 나누고 소통해가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지속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했거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수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공개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열고 서로 수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뭐 그냥 딱 제 거고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일단 열어야 되잖아요. 2009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덕양중학교. 쌤 여기 딱 있잖아. 네. 그치? 여기 누르고 있어요. 자, 요쪽도 오늘은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양숙 선생님의 수업 공개가 있는 날입니다. 아프겠다. 오랜 시간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던 선생님은 지난해 이곳 덕양중학교로 와서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죠. 수업 공개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좀 긴장이 되고요. 제가 발문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그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가시죠. 오늘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오늘의 수업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결정, 그중에서도 이성교제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 공개와 좀 다른 모습이죠. 특별한 이벤트로 꾸며지지 않은 일상적인 수업을 동료 교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보면 선생님이 포스트잇에 있어요. 느낌 그대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선생님은 포스트잇에 아이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받은 다음 모둠별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죠? 계속되는 질문에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데요. 내 의사 명확하게 밝혀주고 왜 그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모둠 활동을 하자마자 아이들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굳게 닫았던 입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요. 갈지 말지. 참관한 선생님들은 왜 아이들의 말문이 트였는지 열심히 아이들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이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친구한테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수업 공개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진쌤만 오시면 되죠. 김양숙 선생님을 위해서 큰 박수 치고. 오늘 수업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네. 애들이 모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옆에 가서 보면
평소에 그 애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 고민을 했었어요.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좀 개입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리? 예민하게 어디서 누가 어떤 질문이 있나? 어떤 도움 요청이 있나? 또 가서 내가 좀 정리해 줄 건 없나? 뭐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그 수업 계획할 때도 한번 참관한 선생님들은 각자 관찰한 아이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수업이 잘 된 부분, 또 놓친 부분들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 있는 내용을 읽어줄 때, 그때 아이들이 우리 반 누군가가 생각한 또는 이렇게 적은 내용을 되게 궁금해 보이는 그 물음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5분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때 모둠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도 막 불안해갖고 영 선생님이랑 저를 했는데 사실은 모둠으로 해야 할 것을 포스트잇 작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모둠은? 네, 왜냐하면 불안하셨던 거죠. 훨씬 더 앞에,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하지 않고 아예 그 앞에 사례를 주시고 자 지금 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고 확 던져버렸으면 아마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모둠 안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게 정돈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활동이 조금 늦었잖아요. 네. 그건 어떠셨어요, 거기서는? 깜짝 놀랐죠. 시간을 보니까 40분인 거예요. 갑자기 멘붕이 오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얘기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느낌.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수업 혁신의 동력은 함께 한다는 것이었고 그 핵심은 수업 공개였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어요. 조금 더 제가 성장을 하면 제가 성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대로 또 배운 것만큼 애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 같아요. 꾸준히 끊임없이. 수업 공개는 대표적인 혁신학교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교과 선생님들이 참관하는 작은 규모부터 타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냥 한번 공개하는 그 수업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공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 전부터 다른 교과 선생님들까지도 제 수업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교정했을 때 확실히 아이들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엄청 많이 도와주세요. 전 교과의 전 선생님이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죠. 세미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 수업도 여러 번 봐주시고 제 발문이나 학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수업은 이렇게 좀 더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피드백 주시고. 수업에 참관한 선생님들의 눈은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동료 교사의 수업 기술보다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수업에서 멀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수업에 몰입하는지 그 반응을 살피는 것이죠. 참관한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의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됩니다. 정연이가 승원이를 되게 열심히 알려주니까 민준이가 그거에 힘을 입어서 찬주를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애들을 격려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사실은 두 명을 좀 재발견할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사회 수업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학생이에요. 거의 자기 의사를 손으로 발표하는 게 올라오는데 오늘 보니까 짝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혁신 아닌 학교에서 수업을 열 때는 다른 교사들 또는 학부모들, 아이들로부터 평가받는 느낌이 커요. 지금은 수업을 공개하면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어디에서 배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끌고 가는 수업이 아니라 애들이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몸에 체득이 되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교과에서는 무엇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금 더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혁신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수업 공개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총 86.2%였고 학습 공동체 활동이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88.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어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 수업에 대한 평가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내 수업에 대한 평가를 내가 기꺼이 받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뭐 스타 선생님이 됐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됐든 서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